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다양한 영화, 다채로운 색깔,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오늘 함께 리뷰할 영화는 미성년이죠. 미성년은 배우 김윤석의 감독 데뷔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완벽했던 영화입니다. 연출이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96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만큼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보통 일반적인 상업 영화는 120분 전후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이 96분 정도예요. 굉장히 이야기에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합니다. 그렇다고 뭐 생략해서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넣어야 될 건 넣었고 뺄 건 뺐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있어서 영화가 정말 스토리가 깔끔했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오랫동안 김윤석 씨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호평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영화계에서 그냥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김윤석 배우가 감독을 옛날부터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다. 본인이 배우로 출연하는 영화에서도 감독과 굉장히 많은 상의를 하시고 디렉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했구나.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게 아닌가. 아, 영화 연출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감독으로서 연출도 굉장히 잘해주셨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김윤석의 딸로 나오는 김혜준 배우가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받았습니다. 아,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죠 또. 네. 그리고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영평 10선에 꼽힐 정도로 좀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죠. 그럴만합니다. 네네. 이 영화는 극장 개봉했을 때 사실 흥행 스코어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데. 네. 근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의 영화 소개 그리고 지금 토크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영화 꼭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묘사라든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재밌는 요소도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코믹한 장면도 꽤 있고요. 그러면 바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미성년 대 성년이에요. 이 영화의 제목이 미성년인데요. 미성년은 뭐 안일 미의 성년이니까 성년이 아닌 사람이죠. 보통 20살이 안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미성년이고 성년은 보통 이제 20살을 넘으면 우리가 성년이라고 하는 건데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년, 성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잘 지고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건이 생기면 잘 수습해주고 이런 게 보통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미성년들이 그 일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미성년이지만 미성년들이 오히려 성년의 일을 다 하고 성년처럼 책임을 지고 성년처럼 사건을 수습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김윤석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제목은 미성숙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성숙해야 될 어른들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어요. 염정아 같이 김윤석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어른들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윤석 감독은 미성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말 뒤에 무엇을 붙였냐면 이 영화 캐릭터들은 면면이 다 아주 다른데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저 중에 내가 있는데 아니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정말 나랑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판단과 저런 말투가 나도 저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돼서 감정이 훅 안으로 녹아 들어갔던 영화입니다. 여고생인 주리와 유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든 수습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주리의 아빠인 김윤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나의 아빠 뭐 유나의 아빠는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른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상황을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스킬만 늘어나는 것 같고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게 좀 많죠. 이제는 20대 뭐 10대 이럴 때는 사실 내 한 몸 건사 잘 하면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고 혹은 아이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도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 김윤석 같은 캐릭터는 와 너무 비겁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사랑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비난한다는 건 아니고 사랑을 했다면 앞에 다른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관계를 정리를 해야죠. 잘 헤어지고. 하지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새로 만난 사람이 아이를 지금 임신해서 출산을 하러 조산을 하러 갔는데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모두에게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요. 딸이 불러도 도망가고. 친구가 하는 펜션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비겁함의 극치.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웃으면서 목소리도 좋고 거기에다 속아서 그렇지 차라리 사람이 좀 악하고 나쁘더라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훨씬 나은데 이 영화에서 김윤석 캐릭터는 정말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그동안 멀쩡하게 한 회사의 부장으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을까. 사실은 저런 인간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장님들이 저런 인간일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김혜준이 연기한 주리가 아빠인 김윤석한테 얘기하잖아요.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 아이가 죽을 거 알고 있었지? 나 이제 아빠 딸 안 해 라고 하잖아요. 아기 죽었어. 아빠 아기 죽는 거 기다린 거지. 나 이제 아빠 딸 안 해. 그러니까 김윤석이 연기한 대원은 미희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며칠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겁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며칠만 내가 친구가 있는 펜션으로 몸을 피해 있으면 아이는 어쨌든 곧 죽을 거고 그러면 아이가 죽으면 마치 미희와 자신의 불륜이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무책임하게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미희의 입장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염정아 씨가 밀었을 때 양수가 터지고 갑자기 아이를 출산을 하러 왔을 때 간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염정아 당신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조산기가 있었고 티가 났을 거다. 엄마가 모를까요? 알죠. 미희는 알죠. 이 아이에게 나는 지금 조산기가 가득한 산모다. 하지만 배를 막고 있잖아요. 배가 튀어나온 걸 보이지 않으려고 조산기까지 있는데 미희의 마음속에는 암묵적으로 어쩌면 김윤석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나중에 그 미희의 딸인 유나가 엄마의 임신일기를 봅니다. 예, 산모수첩. 산모수첩에 아이의 태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못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굉장히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못난일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해서 못나니.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쩌면 못 나오는 아이, 못난 이, 못 태어난 아이가 될 것 같다는 걸 알았던 게 아닌가? 그 산모수첩의 태명을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저 아이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미희의 마음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이네, 미희는. 찐사랑이네, 그냥. 미희는 정말 대원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원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는지 보셨잖아요. 뭐라고 저장했죠? 마지막 사랑이라고 저장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사랑. 미희의 캐릭터 설정상 미희는 제 생각에는 금사빠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쵸. 35살인가 돼요, 계산해보면. 첫 딸인 유나도 유나의 아빠인 이희준과 19살 때인가? 19살에 출산을 했죠. 네, 19살이 나온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같은 사랑을 하는 캐릭터일 수 있는 거죠. 되게 젊은 나이에 그 유나의 아빠와 만나서 뭐 사랑을 했고
아기도 낳았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데 도박에 빠진 아빠는 저기 강원도에 가 있고 자기 혼자 유나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 와중에 회식으로 온 김윤석을 만나서 금방 사랑에 빠졌겠죠? 그러면서 이 남자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고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낭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 아이에게 조산기가 있다, 나에게 조산기가 있다는 걸 임신 초기부터 알지는 않거든요.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서 그 어느 징조를 보면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미희는 어쨌든 임신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어쨌든 임신 중단을 결정을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미희는 아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일단 낳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낳고 키우는 건 혹시나 대원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마지막 사랑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키우지 않았을까? 혼자서라도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대원이 아주 그냥 뭐 대원이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천하의 쓰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조금은 인위적일 수 있는 설정이 이제 대원이 혼자 친구가 펜션하는 서해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서해 방파제에서 이정은 배우를 만나죠. 어디서 왔어요? 저 차 세워놓은 거 보니까 저 먼 데서 온 거 같은데. 서울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나요 주차비 좀 줘봐요. 너네 동네 와가지고 요 좋은 경치에다가 바다 구경도 하고 요 차도 공짜로 다 세워놨으면 주차비 좀 내야지. 아니 무슨 주차비를 냅니까? 그 주차장도 아닌데. 이 양반 지금 그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저렇게 차 세워놔도 돼요? 그 이정은과 동네 불량배들을 출연시킨 이유가 명확한 거죠. 대원을 벌줘야겠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원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관객들에게 약간 쾌감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대원이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완전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면서 관객의 답답했던 마음을 채증을 좀 가라앉게 해주는 배우가 바로 이정은 배우하고 동네 불량배들이죠. 그 설정이 조금은 자기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동네 불량배들이 사고를 위장해서 차량 강도를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드물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하필 대원에게 일어났고, 어쨌든 대원은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팔이 부러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기 와이프에게 할 때 그 표정도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찌질하고 비겁하고 이 와중에도 나 다친 게 지금 택시비 없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 당신이야말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팔이 부러진 것 같아. 영주야, 나 병원부터 가자. 내가 강도를 당해서 그러니까 김윤석 배우는 그 찌질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역시 대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성욕이야? 사랑이야? 좀 이상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네. 극 중에 염정아의 대사였죠. 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미희와 대원의 불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염정아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다음에 대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당신과 미희 씨의 관계는 성욕이야? 아니면 진짜 사랑이야? 빨리 말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네, 시원치 않아요. 성욕이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원이 답답한 거는 거짓말을 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도망다니기 바쁜데 거짓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거짓말을 못해서라기보다 그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를 봤을 때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받을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네. 천성이 거짓말을 못한다기보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이혈령 비혈령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석해도 되는. 거의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인사청문회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성욕이야 사랑이야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뭐 그 여자가 뭐 돈이라도 달라고 하디? 이러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또 이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건지 전 참 답답했습니다. 그냥. 네. 연기 잘했어요. 네. 이 영화에서 그러면 불륜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한 성욕의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영화가 끝나는 엔딩 씬은
두 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윤석과 염정아의 마지막 씬을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위자료는 어떻게 될지. 이 영화의 감독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건 불륜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미희도 그렇고, 미희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와이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딸. 그러니까 불륜 자체를 감독이 욕을 한다기보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비겁함, 그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나 뭐 유럽 같은 경우로 보면 불륜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생겼을 때 이혼이 빈번합니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지만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는 그 비겁함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지, 이 영화에서는 불륜 자체가 너무 나빠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책임질 일은 네가 해.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모두가 다 상처받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는 김윤석 한 명의 비겁함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불륜의 의미는 불륜 자체라기보다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신의 책임 있는 자세에 정확하게 비난을 완벽하게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뭐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과 비슷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상처 줄 수 있고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럼요. 내 딸을 다시는 못 보더라 하더라도 이 여자를 사랑한다? 선택해야죠. 그럼 그 미희랑 살든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건 조금 내가 내 인생을 걸기에는 애매한데 또 만나서 같이 뭐 손잡고 자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 걸치고 싶고. 근데 막상 일이 터졌는데 아우 몰라 이러고 그냥 도망가고 니들이 알아서 수습해. 이런 비겁한 행동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리뷰마우스의 말씀은 이 영화는 불륜이 소재이긴 하나 불륜과 같은 굉장히 큰 일을 저질렀을 때 극한 상황에 왔을 때 그에 응당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된다. 성숙한 책임질 수 모습.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이 영화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들이 사건을 다 수습하니까 그런 메시지가 더 역설적으로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 배우 같은 경우도 유나의 아빠죠. 유나의 아빠. 책임지지 않잖아요.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야, 너 숙녀 다 됐다. 20살 넘었나? 20살 넘었으면 너 카드 만들 수 있지. 카드 만들러 가자. 이러잖아요. 도박에 완전 빠져서. 야, 그나저나 너,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 어른이다. 너 올해 몇 살이지? 너 20살 넘었지? 너 지금 신분증 가지고 있지? 카드 하나 만들고 가라. 금방 되거든. 나 17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성숙하지 못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미성년인 상태로 남아있는 어른들이 너무 많고, 이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화를 볼 때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저런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럴싸한 척, 성숙한 척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극한 상황으로 가보면 알아요. 영화에서는 그 극한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욕이냐 사랑이냐 불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영화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조사나인 것 같아요. 대원과 미희의 사이에서 태어난 조사나. 조사나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굉장히 리얼한 CG로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출생했을 때 체중이 1250g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말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굉장히 작은 체구로 빨리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 조사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줬다는 거는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질 건지, 불륜의 당사자든 아니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든 가족이든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제대로 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 미성년 두 여고생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학교를 그만둬서 알바하면서 키우겠다라는 누나, 똑같이 누나죠. 여기도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렇죠. 입양이라도 보내는 게 낫다. 그 고민을 하는 게, 이거는 지금 그 두 누나가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빠와 엄마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빠는 도망가 있고 심지어 미희 씨는 그 아기를 보지도 않아요.
결말을 아니까 무책임이죠. 비겁한 거고 등 돌리는 거고 모른 척 하는 거고. 미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뱃속의 아이가 살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숨이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난 아이를 볼 수는 있었을 텐데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물론 보는 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떠나보내는 게 맞아요.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미희는 보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미인은 본인이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가정에 아픔을 주는 원흉이었다면 이게 나에게는 벌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병실에서 김윤석을 계속 찾잖아요. 올 거예요. 온다면 기다리고요. 조금 질척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을 내려고. 김윤석이 어떤 상태인지는 뻔히 아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건을 한번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닌가. 불륜으로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쨌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그게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모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입장에서 나름의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김윤석은 뒤늦게 가정을 선택을 하고 이제 미에게서 이별을 통보를 하는 건데 좋아요. 가정을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빌 수 있어요. 오케이, 나 거기까지 오케이. 미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새끼같이 굴었어요, 정말. 이건 꼭 살려주세요. 삐 새끼로. 네. 아니, 정리를 할 땐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가서 안아주든 무릎을 꿇든 마지막을 잘해야죠. 저는 그런 걸 보면 막 화가 너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자, 이제 명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마우스의 명장면은 뭐죠? 김윤석의 딸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그 상간녀를 몰래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뒤 아빠가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아빠가 그 자동차 팜플렛을 보면서 근데 그냥 괜히 가요. 때려야 한대 툭. 아, 뭐 봐. 어떤 게 이쁘냐? 아빠 인기 많아? 인기 많지. 왜? 근데 아빠가 아파하니까 아빠 괜찮아? 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왜 갑자기 때리고 그래?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여기? 좀 뒤에. 여기? 아빠 살쪘어. 운동 좀 해라. 아빠를 참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아빠를 사랑합니다. 네, 아빠를 사랑하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분한데도 아빠한테 또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하는 건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복선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나 아빠 딸 안 해라고 영화 초반에 나오고 나서 안 보고 싸우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종반에는 조금 뭔가 갈등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렇게 시작이 되면 이건 나중에 못 보는 사이가 된다라는 복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신중하고 아주 강단 있고 마음이 예쁜 딸이면 저 아빠가 지금 저런 일을 했을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딸에게는 용서를 빌었어야 됐는데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이 김혜준이죠.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라면 아빠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태를 잘 수습했으면 아빠를 다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거예요. 그런 근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빠 아이 죽을 거 알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나 아빠 딸 안 해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빠가 이렇게 쓰레기였다니. 형편없는 어른이고 이렇게 못난 아빠였어? 그런 실망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리뷰카우의 명장면은 뭔가요? 이게 좀 코믹한 장면인데 뭐 하나 있죠. 정말 김윤석의 연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리와 유나가 아빠인 김윤석을 쫓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김윤석이 두 딸들을 딱 보고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빠? 아빠! 왜 그래?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데 막 내려가고 그다음에 기둥 뒤에 숨고 막 정말 그 찌질함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쫓아가다가 유나는 미희의 딸이죠. 그러니까 불륜녀의 딸인데 자기 친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나가 김윤석을 쫓아가면서 나중에는 아빠 이러면서 쫓아가요. 농락하는 듯이 부르죠. 아빠! 그 장면의 그 연출이 굉장히 코믹하면서 핵심을 찔렀다. 유나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윤석이 제대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자기의 새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빠로 부르는 게 합당한 거고, 그죠? 그래서 약간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장면이고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김윤석의 캐릭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저희가 비겁하다는 얘기만 했는데 만약에 제가 김윤석이었으면 나 여기 회사 사람 여기 뭐 입원해가지고 하고 바로 둘러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또 이게 거짓말도 못해 잔머리도 없어 그런 놈이 무슨 바람을 핍니까?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돼야지 그것도. 자기의 깜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이었을 텐데 40몇 년을. 남 눈치 보면서 약간 기에 좀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게 웬일이야 싶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리따운 중년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장면이 참 연출이 굉장히 재밌고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잊지 못할 재밌었어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개 더 하셔도 돼요. 네, 섬세한 연출이 빛났던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염정아가 불륜 사실을 알고 미희의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덕향오리 찾아가서 상황을 다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미희가 창밖에서 자기의 남편인 대원과 통화하는 걸 이렇게 엿봐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뭐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냐면 염정아의 스타킹에 올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염정아가 그걸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혼자 오셨어요? 아니,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갔다 오려고. 어제? 아니, 나 전화한 적 없는데? 내가 그 시간에 문자를 뭐라고 했는데? 진짜? 거기서 별다른 대사는 없지만 그 장면이 되게 연출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내 남편의 불륜녀 앞에서 올라간 스타킹을 신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염정아는 좀 불륜녀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미성년 같이 살펴봤고요.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관객을 만나진 못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시간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